안녕하세요. 한국 NLP 코칭센터의 마스터 트레이너 신용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 특징, 혹은 제가 하고 있는 NLP 활동에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 그걸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재들, 혹은 어떤 특정인이기보다도 우리가 일상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주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좀 표현드리고 싶은 건 어느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라서 좀 공유드리고 싶고요. 말씀은 독특하다고 표현을 드렸지만 어쩌면 이 영상을 보게 되시는 어떤 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예컨대 지난번엔 ADHD를 갖고 계신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딴소리가 될 것 같은데요. ADHD 가지신 분들이 여럿 거쳐갔습니다. 2011년도부터 11년도, 14년도, 15년, 17년 글쎄 재밌는 모습들입니다. 그들 모두 유사한 패턴들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ADHD는 그런 모습인가? 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는데 못지않게 많은 분들, 만나뵌 분들 중에 많은 모습 중 한 가지가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말은 우울증이라 했지만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삶이 각자가 다르듯이 우리 삶으로부터 겪게 되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죠. 마음의 감기다, 정신적인 몸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감기나 몸살은 금방 끝나죠. 근데 이 우울증이라 부르는 것 혹은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가셔지질 않습니다. 저도 겪어봤습니다. 코로나 때 모든 활동이 중단되면서 겪었던 그때 우울증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코로나 블루 그렇게 불렀죠. 그때 느낌은 사실 처음은 이거였어요.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이게 코로나 블루구나. 와, 이거구나. 내가 만나뵀던 분들이 이런 상태를 겪는구나. 정말 무기력했거든요. 좀 우울하고 좀 센티해지는 그런 거고요. 깊지는 않고요. 얕은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게 끝나질 않아요. 2달, 석 달 동안 그 상태가 유지되면서 신기해했던 건 그 정도 기간인데 1년, 1년 반? 정말 무섭게 저를 잠식하더라고요. 너무 바닥까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데 또 한 6개월, 그래서 한 거의 2년 정도 무엇을 할 수 없었던 때와 무엇이 많이 제한되던 때에 겪었던 기간에 제 상태를 떠올려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 그때 잘 알죠. 잘 알죠. 그리고 NLP 덕분에 깊이 빠지거나 모든 걸 놓아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도 그런 정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말 다양하다고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이분은 사람이 무서운 분이세요. 사람이 무섭다. 사람이 어떻게 무섭냐? 막상 만나면 무섭지 않대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럼 언제 무섭냐? 만나기로 약속을 하거나 만날 일이 예상이 되거나 때 후반 여성분입니다. 혹은 막연하게 마트 갔다가 누군가 나를 아는 척하면 어떡하지? 그때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면 어떡하지? 나를 안 좋다 여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분은 타인의 눈을 너무 많이 의식하세요. 일종의 대인공포증이라 부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무섭지가 않아요. 또 생각해보면 신기한 점은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내 생각 속에서의 그 것들이 무서워요. 이 말을 좀 바꿔보면요. 내 생각 속에 그 사람의 생각이 무섭다. 그 사람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누군가를 만날 때 내 생각이죠.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평가할까봐 무섭다. 내 생각이죠. 그 내 생각은 어떤 거냐? 바보 같은 못난 좀 욕설을 좀 섞기도 하고요. 정말 멍청한 그것밖에 못하냐 등등 자책의 말들. 근데 내 생각 속에 그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니까 자책이 아니죠.
그들의 비난, 그들의 평가와 비난에서 나를 낮춰보는, 나를 깎아내리는. 근데 이렇게도 생각하세요. 그 말이 맞대요 또.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킬 것 같은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평가절하하는데 그 말이 상당히 타당하고 그 타당하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내 모습이 드러날까봐 두렵다. 그럼 어떡하지? 안 만나죠. 안 만나면 어떡하지? 사람을 안 만나면 재미없죠. 심심하죠. 늘 집에 있고요. 늘 집에 홀로 있은 지 6년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냐. 혼자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발을 해온 것 같습니다. 운동하고 달리기 하고 10km, 20km 달릴 수 있고요. 저는 10km까지만 뛰어봤는데 20km 달릴 수 있고. 건강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들 먹고. 그래서 괜찮대요. 건강하게 살아서. 그럼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면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 중에 대부분은 누군가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그 누군가는 1년에 2번 명절이 돌아오죠. 결혼하셨어요. 1년에 4번쯤 시댁 식구들이든 친정 어른들이든 생신이 또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걸 또 챙겨러 만나러 가야죠. 근데 하필 또 남편이 가족의 친인척이 상당히 많은 분인가 봐요. 그래서 만나러 가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아무튼 그리고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마트 가는 것만도 혹은 어떤 활동들, 어떤 취미들, 뭔가 책을 읽으러 가는 것 등등 몇 가지 모임이 있는데 책 읽기 모임, 독서 모임 시도해봤는데 힘들었대요. 힘들어서 몇 번 하다가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보면 이분 표현하시는 건 내 삶은 괜찮습니다. 재밌게 지냅니다. 잘 삽니다. 말은 하지만 만나고 싶어서 두드려 보는데 실패한 일들이 되게 많죠. 좌절된 경험이 되게 많죠. 그러면 어떨까요? 그때마다 상처가 쌓여가죠. 그렇게 해온 지 30여 년, 30대 후반 나이가 되면 아우 세상에 만남은 실패다. 이게 일반화돼 있죠. 이분 속에는. 그리고 난 인생을 그렇게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도요. 그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그 생각들. 자, NLP 얘기를 좀 드려보면요. 이분을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각자가 우울증이 있다. 뭐가 우울증을 만드느냐.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머릿속의 생각이 자기를 공격할 때 누군가 나를 평가절하할 거야. 그때 내가 들키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요. 내가 못났다는 걸 남에게 들키면 어떡하지? 이건 망신이고 되게 감정적으로 위축이 되죠. 더불어 어떻게 돕냐? 이분을 만나서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일단 제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를 표현하도록 해봤고요. 그게 뭐 마트나 사람들 만남 등등요. 그 속에서 이분의 패턴을 찾아봤습니다. 패턴 이미 표현을 드리기도 했지만 누군가를 만나는 거 말고요. 만나려고 할 때 그걸 상상해요. 상상하는데 시각적으로 선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상상해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비난하는 어떤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여쭤봤어요. 그 얼굴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보인대요. 누구냐? 그랬더니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떠올리는 말이 엄마? 그리고 거울 속에 자기 자신? 표정이 어떠냐? 자기 얼굴이 시커멓대요. 시커멓지 않거든요. 얼굴 하얀 분이시거든요. 물론 표정은 어둡습니다만. 엄마는 어렸을 때 어느 모습이라고 해요. 그때의 장면으로 고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면서 왜 엄마가 떠오르고 자기 자신이 떠오르는지. 그게 패턴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 왜 이렇게 못하냐? 이 바보 멍청아 뭐 등등 뭐 그런 말을 전하는 거죠. 나쁜 말을. 그 말이 들리면 어떻게 되냐? 가슴이 아프대요.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조여오는 것 같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 너무 싫고
두렵고 지금 본 이 장면이 앞으로 있을까봐 사람이 무섭고 만나러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싫은 거죠. 관계를 실패하고 싶지 않은 것. 상황을 왜 그렇게 만들게 되는지를 향후에 좀 더 대화를 하고서 알게 된 것은 만남에 가서도 계속 그걸 떠올리면서 그렇게 될까 안 될까를 계속 전전긍긍하고 있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인사를 건네도 그 말을 못 듣고요. 그럼 어때요? 바보 같잖아요. 관계를 잘 못하니까. 누군가가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들 웃는데 혼자 웃지 못해요. 왜? 내가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나를 폄하하면 어떡하지? 나를 욕하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되냐? 위축되죠. 위축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 자리가 싫어지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야, 이게 반복하다 보니까 나의 유능함보다 나의 무능함이 눈에 더 많이 보였을 거고, 나의 어려움이 더 많이 경험됐을 거고, 그로 인해서 어떠냐? 나는 뭔가를 못하는 사람. 이런 일반화된 관념이 생기죠. 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죠. 그죠? 즐거울 리가 없죠. 우울증을 스스로 우울증의 장작을 짚혀가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다. 좋은 말들도 있고요. 좋은 교훈도 있고요. 좋은 가르침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했던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어떻게 기억돼 있고 어떻게 다루냐. 그것들은 이 상황 속에서 떠오르지 않아요.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홀로 보내면서 아무 자극 없이 홀로 보낼 때만 즐길 수 있고요. 내 몸 건강한 거, 좋은 거 먹는 거, 좋은 말들 들었던 거 떠올리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일상의 기본적인 상태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게 되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문제인 거잖아요. 자, 이분을 이제 패턴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게 하나의 모습이죠. 사고 중심, 행동보다 사고 중심, 관계보다 나 홀로. 그렇죠. 훈련에 참여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미리 상담을 좀 했던 것도 있고요.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요. 쉬는 시간마다 말을 건네기도 하고요. 처음에 나와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바닥 쳐다보고 있고 자기 생각 속에 빠져있는. 그래서 훈련 진행하면서 그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말을 걸으니까 교감을 해야죠. 칭찬을 해드리고요. 미소로 답하고요.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것들, 간단한 것들 질문하고요. 사람들이 피드백을 전하고요. 그 가운데서 이 그룹은 NLP를 공부하는 이 모임은 안전하다는 걸 이분이 서서히 알게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패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서서히 적응해 갑니다. 적응하고 나니까 어떠냐? 말을 해요. 말을 하고 대화하고 말을 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NLP 세션 안에서 패턴 탐구 능력을 훈련시키는 각각의 주제들을 경험을 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고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분은 정말 잘 듣는 분이시더라고요. 귀가 밝은 분이세요. 너무 예민하거든요. 잘 듣는 분이니까 패턴 탐구에 듣는 부분은 능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걸 잘한다. 잘 안 될 때 그때는 기존 패턴에 있을 뿐이다. 못한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드렸죠. 구분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 때 내가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잘 듣고 관계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걸 알 때 이분은 잘 해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쌓여가니까 쭉 LP 한 차수 총 48시간 6시간씩 8번 48시간 경험하고 나니까 훨씬 나아졌어요. 좀 더 경험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훈련 끝나면 다시 참여하는 걸 리스타터 훈련이라고 합니다. 리스타터로 다시 참여하고 나니까 주제는 전과 같은 거지만 전 똑같이 진행 안 합니다. 계속 맥락을 바꿔서 경험하는 방식을 바꿔서 그리고 일부 컨텐츠를 바꿔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알 수 있게끔 경험의 판을 깔아드리니까 점점 능해집니다. 2개 차수 끝나고 5년 동안 혼자 있었던 자기 삶에서 벗어나서 취업을 하셨어요. 취업을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면서 자기 안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이후 얘기는 잘 모릅니다. 출근 잘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만 들었고요. 그분에게도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컨텐츠처럼
여러분 우울증을 앓고 계시다면,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무게가 좀 있으시다면, 글쎄 NLP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패턴을 알게 되면요, 나 자신을 알게 되면요, 바로 거기부터 시작해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적응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NLP와 함께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는 그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좋은 일들 많으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